혁신학교는 같이 하는 거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틀이었다면 지금은 선생님, 학생, 학부모 같이 갈 수 있는 배울 건 다 배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14년도) 9월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산초가 축구부나 그런 육성 종목으로 좀 유명했는데 아이들이 좀 거칠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학교 폭력이 잦은 학교였어요. 놀이로 아이들의 인성을 좀 배려하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이제 놀이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건데 이왕이면 좀 예산을 받아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혁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라는 걸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오카리나 예술교육이랄지 뭐 다양한 인성교육이랄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뭔가 차츰 부드러워지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빛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바뀌네. 처음에 정말 정글 같은 세계였는데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 이런 생각에서 혁신 이런 거 해볼만 하겠구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시도할 만한 것이구나. 이런 조금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의 초반 1, 2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억지로 수업을 바꿔라, 수업을 공개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독서 토론 아니면 학년별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나누고 사례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식으로 이제 수업으로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했던 건 저는 일단 3년 차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혁신학교이기도 했지만 좀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막상 내 수업을 바꾸면서 내 수업을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단원 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 정도만 하다가 정말 정식으로 수업 재구성, 학교 교과라고 이름을 불릴 수 있을 만한 건 저는 3년 차 정도부터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과서로만 하는데 저희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 가서도 하고 교과서로도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좋아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 잘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줘요. 무조건 혁신학교라고 공부를 자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애들이랑 토론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저희 언니도 여기 다녔는데 지금 중학교 가서 잘 생활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나라가 활약하던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성북에 속한 나라가 있어요. 하는 일에 밥 차리기, 나무 캐기, 마주 닦기. 혁신학교 1기 3년 차에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2017년에 오자마자 전 5학년을 맡았는데 아이들과 정말 원하는 역사 수업을 마음껏 했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학력이 떨어지니 아이들이 너무 활동 수업만 한다느니 다양한 비판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동산초는 마음껏 제게 판을 깔아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2년을 지냈거든요. 5학년, 6학년 졸업시키면서 역사 수업만큼은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역사 너무 재밌다.
좋겠다. 중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역사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적인 면, 교육과정 면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조금 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재편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아쉬움들이 약간 있었고,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2기에 혁신학교를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2기 그다음에 광역형 혁신더하기학교라는 혁신미래학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가장 중심에 이제 교육과정 혁신을 놓은 거죠. 그 전에 학교 문화혁신 또는 뭐 민주적인 학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 1기 선생님들이 해놓으신 그 바탕에 제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리셋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 교육과정 혁신이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토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정치 기준들이 도대체 교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돼야 하나?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나 내용이나 평가 방식들은 성취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에 녹아져야 되는가? 인권을 주제로 한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수업은 학기 초 2월에 계획하지 않은 수업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주제는 환경이었는데 학교 수준의 일관성 있는 주제를 정하다 보니 인권이라는 주제로 다시 수업을 개발하게 되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타인을 향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또래 관계 및 주변의 다양한 인간관계로 확장된다. SNS 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니 건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표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등을 해치지 않는 건강하고 적절한 어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 관계가 더 수평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같이 교직원끼리 결정하는 거는 같은데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더 민주적이에요. 더 많이 소통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신선했던 거는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들이 그 공유 폴더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 또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 그게 좋더라고요. 우선 동료들하고 동료 교사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이 학교 오기 전에는 그냥 나만의 학급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애들을 책임지고 저 혼자 교과서를 그냥 연구해서 저 혼자 애들 가르치고, 근데 여기 학교에 오니까 보통 5반이거든요. 5반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도 만들어 나가고 애들도 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가 아니라도 다른 반 아이들이라도 같이 뭔가 계속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 애들도 그냥 다른 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5학년 선생님이신 거지. 그래서 다 좀 우리 아이가 된 것 같고 우리 반이 된 것 같고 다 우리 학년인 거죠.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해나간다는 거. 하나도 나라 2번. 그 인권 수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아동인권이랑 노동인권이랑 노인인권이랑 여성인권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반에서도 인권 상황을 뽑아보고 학년 전체에서 뽑아봤는데 저희 반께 뽑혔어요. 우리 학교의 예산을 내가 올해 와서 보니까 학급에 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율성, 예산도 교사들한테 자율성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학교 유지비랄지 이런 건 남겨놓고 많은 예산을 그렇게 교사들한테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데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2기에서 시작했던 게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행정 전담팀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게, 그래서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배치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광역형 혁신 더하기 학교로 한 단계 성장한 게 학교 교과목이에요. 교사가 만들었던 교사 교육과정을 그동안에는 그냥 수업 또는 활동 또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그냥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식으로 불러왔다면,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광역형 혁신 더하기 학교에서 실험하는 학교 교과목은 이걸 교육과정 차원으로 한 단계 그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개 교과목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실행, 그다음에 피드백, 그다음에 기록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정말 최전선에도 혁신적인 교육과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래동산초 선생님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종이에다가 교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했는데 저 다락방 같은 걸 썼거든요. 근데 방학 때 지워졌어요. 저희가 지금 학교가 이제 보시면 공사 중이잖아요. 공간혁신 프로젝트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꼬마 건축가라는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학년별로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모아보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좀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으로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좀 건축가적인 기질이 있었나? 이런 면들도 찾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 나중에 수업 후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 수업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 주체 따로, 선생님 주체 따로, 학부모님들이 주체가 따로. 그냥 학교에서 너 이거 해, 너희들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줄 수 있고 주체가 따로따로긴 하지만 이게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침에 와서 그렇게 친구들하고도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밥 먹고 또 저는 이제 집에서 있었던 일, 좋은 일, 나쁜 일, 친구들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얘기들을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하고 이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 중심 수업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의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른 학교,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는 그 교육청에서 약간 예산적인 부분을 더 많이 받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원도심학교, 뭐 미래학교 뭐 등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 상담실에서도 혁신적으로 다른 학교 상담실에서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 뭐 또래 상담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보다 2배, 3배로 더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6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있었을 때 가장 큰 힘, 학교 오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동학년,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모여서 협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힐링도 되고 힘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고 같이 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를 좀 더 발전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 저 자신으로서의 성장인 것 같아요. 선배 교사분들한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특히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가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내가 좋은 직업을 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장을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몰랐던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 힘들었었고 왜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를 여기 혁신학교 되면서 학부모 교육이 참 많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이 혁신학교를 거치면서 아주 큰 성장을 했으리라는 아주 자부심이 가득해요. 제 스스로 많이 발전했어요. 선생님이랑 좀 말도 잘 맞고 얘기도 편하게 하고 그런 점이 재밌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다 만난 선생님들이 다 좋았는데
멘토링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영화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그것도 좋았고요. 주제 정하는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의견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앞에 나가서 발표처럼 하면 기억에 많이 남고 추억도 생기고